아무 데서 가서도 나는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의 이 증상들은 뭐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안녕하세요. 검사에선 이상이 없지만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계신 많은 자율신경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정희진입니다. 한의사님, 제 주변에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데 힘들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소화도 되지 않고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거나 소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도 찍으시고 내시경도 찍으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두통약을 먹는다든지 그때뿐이거나 심지어 그런 약들도 듣지 않는데 나는 증상이 계속되는데 아무 데서 가서도 나는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의 이 증상들은 뭐냐? 나 그래서 더 답답하다. 나한테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차라리 진단명이 나오고 수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속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율신경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혹시 그런 환자분들은 대개 어떤 경로로 많이 오실까요? 위 내시경 검사도 하시고 뇌 쪽에 CT도 찍어보시고 심장내과를 가셔서 심장에 관한 검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세요. 하다가 계속 안 되셔가지고 오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시거나 했을 때 내가 자율신경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까지 이제 알게 되셨을 때 이제 저희 한의원에 보통 내원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한의사님,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자율신경실조증이 여성에게 더 흔한가요? 유독 여성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 신경망의 구조 자체가 남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자분들은 좀 단순하게 하나에 직진,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한 번에 하나를 처리하는 걸 좀 더 익숙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여기를 보고 대화하면서도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도 여러 가지 어플을 동시에 돌리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신호가 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달립니다.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완전 방전이 되시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호르몬과 신경에 신호들이 얽히고 설켜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달리기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신호체계가 다 엉키고 신호가 제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리 전후로 유독 더 무너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것도 자율신경과 연결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자율신경은 호르몬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배란 전후라든지 그리고 생리 전후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감정 기복이나 뭔가 식욕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걸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생리 전에는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 몸이 뜨거워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체온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살짝 떨어지는 과정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리 때가 되면 생리가 다가오면 몸에 좀 더운 느낌도 나면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장 근육들이 좀 둔화가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해져요. 생리 전에는 변비가 꽉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생리가 딱 시작이 되면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그때 엄청난 설사를 겪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 기분이나 내 생활 사이클 외에도 성호르몬이 주는 그 사이클을 매달 겪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고 또 호르몬이 주는 영향도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질환들을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몸이 힘든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혹시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정말 많이 다른데요. 똑같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도 장 근육이 멈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 신호가 가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돼요. 장 근육이 수축되면서 위가 멈춰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느끼는 거, 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밥을 왜 이렇게 먹기가 힘들지? 이렇게 느끼시지만 원인은 또 다르거든요. 자기가 가진 증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체질이라든지 내가 가진 증상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또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분과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잠이 들 때도 어떤 분들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떨어지는 체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더 추위를 많이 느끼면서 잠이 잘 못 들고 깨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 열을 잘 발산을 못해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잠이 못 들고 잠을 자더라도 유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원인들이 다르고 체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나 수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많이 나눠드릴게요. 한의사님, 그러면 그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힘든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보통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보죠. 그런 것들은 수치가 정상이고 많은 것들이 뭐 영상으로도 깨끗한 상황인데 나는 계속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몸을 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된 게 문제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몸의 맥박, 심장이 뛰는 리듬이라든가 그 정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혀도 많이 보거든요. 혀가 부어 있다든가 아니면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증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약제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한의사님, 그런데 그 일반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 장기들 자체 눈에 보이는 증상은 괜찮아요. 여러 가지 수치들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이 움직여지는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소화의 분비가 좀 적절하지 않게 되고 있다라든가, 몸의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것들이죠. 근데 이 기능의 문제는 이런 다른 검사들로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나만 혼자 느낄 수 있는 거죠. 한의사님, 그러면 그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약을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저는 특히 이제 기존의 뭐 정신과 약이라든지 다른 약들을 드시고 계시던 분들은 바로 끊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약이는 갑자기 스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서서히 치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약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서서히 몸을 조절하게 되세요. 어느 정도 우리 몸이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 조금씩 서서히 끊어 나가시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확 올라갔을 때 사무실이나 집에서 조금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실 때는 호흡을 조금 천천히 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쉽진 않아요. 그게 그 상황에서 쉽진 않으신데 한번 들이쉬신 후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들이쉬시는 거죠. 그러면 숨이 좀 멈춰지거든요. 그렇게 멈추셨다가 또 서서히 뱉으시면서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내관연이라고 해서 우리 이 손목에 혈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네 마디를 이렇게 하시면 네 마디 내려온 부분에 인대가 두 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운데 부위. 요 내관여를 꾹 눌러주시면 진정이 되면서 안정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한의사이자 언니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자책을 엄청 많이 하세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 운명을 탓하는 분들 계세요. 난 진짜 이렇게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너무 화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다들 애쓰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내 몸을 지금 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쉰다고 해서 직업을 관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줄이고 꼭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내 몸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쉬어주는 방법들을 익히시고 호흡도 하시고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틈내서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바꾸시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